안녕하세요. PFS의 스티븐 킴입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들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컬렉션 업체에 반드시 돈을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온 제3자 컬렉션 업체에 대해 무조건 법적으로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원래 채권자와 여러분 사이의 계약과 제3자 컬렉션 업체의 권리는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제3자 컬렉션 업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필요하게 압박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자 컬렉션 업체와 폐쇄된 계정, 즉 차지오프이거나 원래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인수한 모든 종류의 계정을 다루고 계신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미세한 문구 어딘가에서 이 채권을 제3자 채권 추심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BC 컬렉션 업체가 위협적인 편지를 보내고 밤낮으로 전화를 하면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컬렉션 업체의 내부 작동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논쟁을 벌이지만 저는 그들 대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유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알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돈을 벌고 징수할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컬렉션 업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실제로 채권 컬렉션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생각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과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수금을 유도하는 구조였던 거죠.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업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많은 소비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는지를 직접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컬렉션 업체에 연락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고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통 컬렉션 업체는 캐피탈 원 같은 대형 은행이나 중소은행으로부터 차지오프된 채권 묶음을 삽니다. 달러당 6센트에서 20센트 사이로 삽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의 빚을 6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에 사는 것입니다. 대개는 60달러나 100달러 정도에 삽니다. 그러면 그들은 100달러를 주고 산 1000달러짜리 채권에 대해 컬렉션을 시작합니다.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죠. 물론 연방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등 대놓고 위반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리를 모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한계를 밀어붙이는 거죠. 그들은 100달러에서 산 빚에서 200에서 400달러라도 받아내려고 합니다. 많이 받을수록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속여 500달러를 내게 하거나 합의를 보면 그들은 100달러 투자로 400달러를 벌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게임 방식입니다. 더 깊은 내부 작동 방식을 말씀드리면 그들은 수천 개의 차지오프 채권이 담긴 은행 테이프를 받습니다. 캐피탈 원과 컬렉션 업체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은행은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는 넘겨주지만 거기서 관계는 끝납니다.
원래 계약서나 합의서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계약은 은행과 여러분 사이에 맺어진 것이지 컬렉션 업체와 맺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은행은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컬렉션 업체는 그저 연락처 정보만 받는 겁니다. 또한 은행과 컬렉션 업체 사이의 계약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빚을 팔면 관계는 끝납니다. 나중에 컬렉션 업체가 은행에 전화해서 이 사람이 계약 사실을 부인하는데 증거 좀 줄 수 있느냐고 물어도 은행은 거절합니다. 은행은 이미 그 돈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세금 감면을 받았으며 여러분에게 1099-C 양식을 보내 세금 처리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은행 장부에서 그 일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컬렉션 업체가 쫓아오는데 원래 채권자에게 계속 돈을 갚아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답은 아니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차지오프 처리를 했고 세무 처리도 끝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컬렉션 업체 입장으로 돌아가서 만약 여러분이 신용평가사에 이 빚을 디스퓨트를 하면 기관은 컬렉션 업체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컬렉션 업체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컬렉션 업체가 가진 유일한 화폐는 공포입니다. 그들은 영업과 마케팅에서 공포를 이용합니다. 왜 그렇게 공격적이고 밤낮으로 전화하며 위협할까요? 가진 게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직, 질환, 응급 상황 등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갚을 능력이 된다면 원래 금액의 20% 정도로 협상해서 합의됨으로 신용 리포트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로만 약속하고 돈을 보냈다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제3자 컬렉션 업체와 서명한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만 지식만 있으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소송까지 가게 되더라도 무조건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송 절차 자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 서류를 받는 순간 겁부터 먹고 포기해버리는데 실제로는 절차와 대응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컬렉션 업체들도 여러분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건 두려움 때문에 아예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대응 없이 기한이 지나버리면 기본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임금 압류나 은행 계좌 압류 같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한 내에 대응하고 절차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돈을 내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컬렉션 소송에서는 절차상 문제나 입증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원고 측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제3자 컬렉션 업체의 경우
원래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기록과 권한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소송에서는 이런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작정 겁먹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소송 문서와 주장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합의를 진행했거나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신용 보고서에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변제 이후에도 정보가 부정확하게 보고되거나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컬렉션 업체 주장과 절차를 무조건 사실이라고 가정하지 말 것. 둘째, 자신의 권리를 알고 기록과 보고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할 것.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불필요하게 손해보는 상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공포를 없애고 평안을 되찾아 주길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신용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보들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FS의 스티븐 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